네, 시찬 청소년을 위한 완판 캐스트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판중 선생님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곧 3월이잖아요. 네. 3월인데 3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뭐 사실 저희 애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3월달까지 방학이거든요. 뭐 학교 사정상. 그래서 뭐 근데 학교에 또 출석이 얼마나 될지 작년에 한 50일 갔었나? 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학생 자녀 네. 가윤이 있잖아요. 가연이는 거의 다 갔어요. 아, 거의 다 갔고 이번 뭐 3월달에 새학기 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거의 등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확진자 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등교, 초등학교에 대규모 뭐 확진자 발생하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권 때문에. 3월이면은 뭐 늘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출석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이 힘들죠.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학교 안 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네. 대부분은 안 가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도 네.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죠. 힘들죠.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이제 본인도 학교 생활은 정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네. 예. 그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예. 싫어하는 학생도 가는 게 좋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좋겠다. 예. 네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아, 자존감. 자존감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뭐 사전적 의미는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죠. 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는 말이죠. 네. 김판중 선생님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예, 자존감, 예, 이런 뜻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비슷한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자존감이 시작되지 않나. 저는 비슷한데 저는 정의를 내리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네네. 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자존감이 높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자존감이 낮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제가 주변에 몇몇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제가 이거니까 네. 한 번씩 여쭤봤거든요. 네. 학창 시절 때 네.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 자존감이 높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높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그다지 없었거든요. 저도 어땠어요, 청소년 저도 자존감 낮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예, 저는 청소년기 때 이게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그래서 여드름 흉터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여드름 활동기라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모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말을 하면 애들이 정말 많이 재밌었거든요. 빵빵 막 터트리고 막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좀 인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구들이 재밌다고 인기가 이제 좀 좋았던 것 같고 인기가 있었다면 그다지 자존감이 낮았다라고 보기는 근데 자존감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외모, 본인이 키도 생각했을 때. 작고 뭐 예, 그래서 제가 낮은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네, 몇 가지 꼽아봤는데 그 중에 외모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 남자만 다니는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네, 남자들은 좀 짓궂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보다 이 보이는 외모에 이렇게 단점들을 꼭 이렇게 별명을 그렇죠. 붙이든지 놀리든지 뭐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시작되면은 뭐 거의 한경 끝날 때까지 계속 갔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는 그렇죠. 상처를 받았을 텐데 남자들은 또 상처 받은 걸 티를 내질 않거든요. 네,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저 주중에 여집사님들 몇 명 이제 만났거든요. 왜요? 잠깐 뭐 그냥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여고 다니셨다고. 여학생들은 정말 이 남학생들처럼 이제 이런가 물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 네,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죠. 여학교만. 그래서 그걸 제가 들었을 때 남자들이 더 야만적인가? 남자들만 있으면.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오현지 선생님은 여고 나왔나요? 여중?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이면 좀 다른가? 남녀공학인데 반에서 남학생 여성 다 있었어요. 네. 좀 어땠어요 분위기? 많이 놀리나요? 아니요. 아, 아니 그냥 놀린다 해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지 막 남자가 여자 보고 여자가 남자 보고 그러진 않았던. 지금 이제 오인지 쌤 말씀하신 거는 보면 남녀공학이라도 음. 남자들이 그렇게 놀려댄다. 남자들끼리 일단 재밌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미야 있겠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이제 상처를 입을 수 근데 있겠죠. 저는 별명이 없었어요. 음. 저는 부르다가 이제 그 맞으니까 때리네. 네, 제가 좀 그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학폭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면 안 되겠다. 아, 신고 당할게. 심상용이라는 친구가 떠오르는 음. 것 같아요. 예. 실명까지. 예, 만약에 이 심상용이가 본다면 이 영상을 죄송하다고 이제 빨리 너무 사과하세요. 미안하고 친구야. 그때 니한테 그렇게 했는 거 미안하고 벨트도 훔쳐오라고 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 바로 그날 나쁜 학생이네, 쌤한테 걸려가지고 훔쳐가니. 엉덩이 10대도 맞고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선생님 아직 기억나는데 그때부터 그 손종훈 선생님이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시면서 계속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룡이도 고맙고 우리 선생님 손용훈 선생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네, 전하고 이 방송을 뭐 보실 일은 네, 없겠지만 뭐 그래도 폐 안 끼치고 살고 네, 있습니다. 사과는 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한 걸 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놀리는 이제 요인들 네, 키가 작다, 네, 얼굴이 못생겼다, 뚱뚱하다, 머리가 크다, 다리가 짧다, 뭐 이런 걸로 놀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좀 제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해당됩니까?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키가 작다. 네, 키는 작죠.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이 그건 해당 안 되네요. 저는 뭐 못생겼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뚱뚱하다. 뚱뚱하는 보통 체형이죠. 다리가 짧다. 다리는 비율로 봤을 땐 짧은 편 아닌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이게 키가 커도 다리만 짧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총체적 난국인데. 누가요? 근데 이제 자기 합리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청소년들한테 네.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형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성형. 네. 방학 때 성형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외모를 부각하고 또 외모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언제부턴가 너무 싹트고 이제는 팽배해져 버렸어요. 네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외모보다는 인상이 좋아야 되겠죠. 사람이. 그렇죠. 뭐 그 외에 이제 성적.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성적 어땠어요? 성적은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10등 내외였거든요, 반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거의 꼴찌에 가깝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대했나요? 꼴찌를 대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냐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한번. 왜요? 죽고 싶다는 생각 그때 처음 했어요. 아, 성적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능 그 모의고사를 쳤는데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성적 때문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잠깐 했을 정도면 네. 성적 때문이라도 이제 자존감에 약간 영향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성적 얘기하니까 그때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네요, 지금. 음. 더군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다 학원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 없고 할머니하고 아버지랑 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케어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수성구 학군 있잖아요. 경신, 그 다음에 경북 사이에 있는 학교거든요, 덕원이. 그때는 공부 잘했어요. 지금은 좀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입시가 중요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 모두 이제 대학 입시에만 이제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유망주 서울대 연구대를 갈 그런 유망주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빈부격차. 정말 잘 뽑아 오셨네요. 네. 진짜 다 이런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교복 입었거든요. 네. 교복의 좋은 점이 빈부격차를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겨울에 그게- 외투를 입잖아요. 그죠. 거기서 느껴져 빈부격차가. 네, 외투를 입는데 이제 유명 메이커 그런 거를 입고 오면 이제 차이가 나죠. 도널 스페이스였어요. 더널스페이스 우리는 없어. 노티카.
아, 노티카. 아, 네.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이거는 네. 접으면 안 돼요. 딱 세우고. 근데 그 노티카 좋아하는 애들이 성적이 낮았어. 음. 음.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아, 고양이. 아, 흰색, 까만색. 그 정도? 나름대로 그때 관심 있었나 보네. 네, 그때, 아니, 관심 없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어른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매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유한 애들은 매점에 가서 이렇게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없는 애들은 얻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 당당하게 얻어먹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얻어먹다가 이제 또 빈정상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게 되게 안 좋았던 기억으로. 그리고 도시락 반찬, 네. 그때는 급식이 아니라 자기가 네, 싸우는 네, 거였잖아요. 네. 반찬이 달랐어요. 아, 예, 맞아요. 저는 할머니가 싸주셨으니까, 할머니 반찬이잖아요. 어떤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거, 오그락지, 무말랭이, 무말랭이. 아, 그런 거. 무말랭이, 뭐 그런 거였죠. 음. 콩반찬, 그 있는 집 애들은 좀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사오죠. 비엔나. 아, 그거는 있는 집 애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통 애들이고, 있는 집 애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찜갈비라고, 아니, 갈비찜, 아. 갈비찜 이런 거, 그리고 그리고 더덕- 못본 것 같아요. 더덕구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애들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비엔나랑 바꿔 먹는 애들이 있었어. 바꿔 먹지 당연히. 근데 그게 더덕찜을 고등학생이 뭐. 더덕구이였는데, 내가 보니까 비싼 거였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백화점 마크가 붙어 있었던 거였거든. 그리고 뭐, 겨울 아니더라도 애들이 이제 신발 때문에. 신발에 신발도. 가격차가 나가지고 빈부격차 그런 데 났고 저희 때는 또 부유한 애들이 삐삐를 갖고 다녔었어요.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인관계. 이제 성격의 차이인데 이렇게 학급에 들어갔을 때 새학기가 시작될 때 친구랑 잘 사귀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친구랑 이렇게 이제 친구 맺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존감하고 열등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열등감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그런, 나는 이제 그 평균 이하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때 처음으로 같이 녹화하면서, 네. 야, 처음으로 정답을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중요한 단어. 저는 많이 떠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중요한 단어가 저는 한 제 개, 기억으로 한 12번 정도 되는데.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존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열등감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열등감은 사실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반복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인데, 그럼 우월감은 좋은 건가? 안 좋죠. 동전의 양면. 그렇죠. 예. 이것도 괜찮아요, 이 멘트?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네. 해서 우월감이 이제 된다.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열등감은 이제 우월감과 이 동전의 양면 차이다. 그렇죠. 둘 다 양면이다. 좋지는 않다. 음.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자존감이 이제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누군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해서 여겨지는 것은 거기에서 여겨진 뿌듯함은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라 우월감이 생긴 것이다. 예, 요거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보다 못한 사람들 그 곳에 갔을 때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다가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점점 멀어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감을 느끼려고. 성경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모세가 네. 이집트의 네.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네.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네.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왕자 신분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신분이 네. 최고죠. 로얄 패밀리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신분을 버리고 이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이렇게 했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맞네.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맞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개인의 자존감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자존감이 낮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했는데 첫 번째, 스스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존감은 스스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네. 이건 부모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는 힘들거든요. 네. 혹시 이제 자녀 둘이잖아요. 네. 똑같이 대하나요? 똑같이 뭐 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신 적 있나요? 비교를 네. 드러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나게 이렇게 한 적은 어쨌든 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교를 하진 않는다. 네네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거, 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다 뭐에서 오느냐?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비교 의식에서 온다라는 거. 외모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비교하니까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빈부격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더 좋은 대학 가는 사람과 더 안 좋은 대학 가는 사람,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 의식을 가르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사명감을 가진 생명임을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이네요. 그 자존감이 높다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미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의 척도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별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또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자존감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존감 그 넘어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 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걸 보시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자존감과 또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집에 가서 또 가인이랑 네. 또 얘기 나누실 거죠? 네. 약속하시는 거죠? 네. 네. 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장래 희망과 직업에 관해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 있습니까? 초대 손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